반갑습니다. 저는 김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천 하면 저는 포근한 마음이 먼저 들어요. 저도 여기 충남 대전 사람이고요. 지금 이제 여기 여러 어르신들 계시지만 이 농업이라는 거는 누구 말 듣고 했다가 누가가 뭔지 하는 거 보고 처방 잘하는 데 사서 물어봐가지고 동네 이장님 믿고 그냥. 그런데 농사라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잖아요. 그죠? 같은 종자, 같은 농약, 같은 비료를 똑같이 따라 해도 작년에는 잘 됐던 것이 금년은 웬 귀신이 붙었나 안 되기도 하고 옆집은 잘 되는데 내가 안 되기도 하고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잘 되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도 옆집 못 알려주지요. 내가 하란 대로 했다가 잘못되면 또 나 원망할까봐 이웃 간에 좀 서운한 일 생길까봐 하라고도 못 하겠죠 또. 그냥 적당히 알아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자꾸 기회를 놓쳐요. 아 그때 그 말을 들을 걸. 그 사람은 그렇게 해갖고 말이야 배추도 잘 됐고 쌀도 잘 되고 득득 맞고 막 이랬는데 아 또 그랬다가 하고. 자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어요. 기후가 호락호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은 비가 안 와도 너무 안 오고 비가 와도 너무 많이 오죠. 예, 실제로 지구온난화는 아주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작물을 해야 될지, 그렇죠? 사과도 전부 북상하고 있어서 사과하면 대구에 있었잖아요. 경북 사과. 강원도에서는 이제 우리 사과 시대가 우리한테 올 거다고 20년 뒤에 올지도 모르는 사과 주산 단지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 점점 올라갑니다. 양파도 이제 더 이상 전남 무안 양파, 함양 이런 데, 창녕 이런 데가 아니에요. 막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럼 우리 서천도, 서천에 여기 있는 주요 작물이 뭐예요? 쌀입니까? 쌀. 예. 쌀 주산지도 어떻게 될지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문제는요, 이것만 우리끼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가 내다 팔아야 될 농산물을 먹는 최종 소비자 입장을 보자고요. 우리도 돌아서면 소비자잖아요. 첫째, 우리는 맛있어야 된다, 양을 많이 주고 싸우면 된다 그렇게 생각했죠? 지금은 아니에요.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건강하려고 먹는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건강. 그럼 건강하려면 소비자는 뭘 생각하죠? 요모조모 따져요 이제. 이게 아주 애물단지요. 편리하기도 하지만 예, 알 거 다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잘 팔아먹는 사람 잘 팔아먹는데 그걸 잘 모르거나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남들처럼 나도 했으면 좋겠는데 할 줄도 모르고 어렵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소비자는 이제 세상이 까질 대로 까져가지고 안전한 거 위주로 찾아 먹어요. 그럼 우리가 먹는 먹거리 안전한 건 뭐예요? 소비자들이 생각할 때 뭐를 안전하다고 할까? 먹는 음식 똑같은데 농약.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했어요 이제? GAP라는 제도를 만들었죠. 농약을 쓰더라도 PLS에 적합하게 배추면 배추에 등록된 농약, 수도작이면 수도작에 등록된 농약만 쓰면 PLS에 적합한 인증을 만들어줘서 이거는 우리가 농약을 남용하지 않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갖춘 GAP 인증 쌀이다, 뭐 농산물이다 해주지만 일단 지금 소비자는 아유 그거 GAP 아니어도 유기농도 있고 친환경도 있고 이걸로 검색만 잘 하면 안전한 거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가격이 좀 비싸도 사 먹어요. 조금 비싸도 사 먹습니다. 안전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안전하게 농사짓다는 것을 어떻게 알려줘야 되겠어요? 소비자가 보고 있는 여기다 알려줘야 되겠죠. 여기다가. 예. 젊은 사람은 시장 가지도 않고 딱딱딱 눌러가지고 딱 시켜가지고 집에 예, 쿠팡으로 문 앞에 딱 갖다 놓게 하죠. 그러고 그냥 카드로 결제 다 하고요. 그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SNS 계정을 통해서 내가 서천 아무개 아주머니를 알게 됐는데 여기는 어떻게 농사하는지 내가 알게 됐다 해갖고 이거를 자랑으로 퍼뜨려줘요 또. 그래서 이 어려운 농민들을 대상으로 모두싹을 팔아먹고 돈 벌어먹은 나는 도대체 어떤 놈일까요? 유황에 피리 꽂힌 사람입니다. 유황에 피리 꽂히는 이유는요, 남들이 질소, 인산, 가리, 질소 위주로 이제 농사를 짓고 화학 비료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것이 당장은 잎도 무성하게 커지고 막 그냥 일단 내가 내 눈으로 보기에 잘 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질소가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중요한 제1 발행 원소이긴 하지만
그거를 믿고 다른 걸 안 해서 문제가 되는데 그것을 어디 문제가 있냐면은 나도 알아.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주고 잘 안 들어서 싼 거 써서 그런가 싶어서 15만 원짜리 독일제 비료도 써보고 남들 따라서 하는 거 다 해보고 나도 비싸다는 거 해봤어. 그런데 돈만 들어가고 나는 안 돼. 나는 뭐든지 이렇게 하는 게 안 된다. 그렇게 하시던 생각을 저는 이렇게 고쳐드리고 싶어요. 그냥 원리를 이해하고 사용 방법을 알고 주의사항을 지킨 거 겨우 그걸 알고 농사를 다졌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편하다면 어르신들이 우리 부모들이 왜 농사 어렵다고 했겠습니까? 기존처럼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실컷 쓰다가 가끔 한두 번이나 많이 써봐야 3번 써보고 그것도 별거 없대. 효과 없어. 그러신 분들은 모르고 이거 한번 믿고 가보자. 비용도 싸고 하니까 한번 가보자 했던 분들은 이거 다르네. 옛날처럼 도장되거나 하지도 않고 웃자라지도 않고 열매도 많이 매달리고 좋네.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그 유튜브에 나온 어르신들은 내가 봉투 좀 집어주고 가짜로 말하려고 된 게 아니라 전화가 와요. 거기 말이야. 그 유튜브 나 좀 한번 와봐. 나 이거 참 신기하네. 나도 한번 텔레비 나오게 해줘봐. 내가 얘기해 줄게. 아 진짜 당신들 고마워요. 와봐. 분명히 말하지만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내가 주는 비료나 영양제나 땅속에 있는 퇴비 준 거나 이런 것들을 영양분을 잘 끌고 들어가서 저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야 일로 와. 너도 같이 들어가. 누가 그 혼자 있어. 일로 와. 같이 들어가. 예를 들어서 붕소, 망간 뭐 이런 미량주수들도 아니야 일로 와. 나랑 같이 가. 칼슘은 아이고 나는 잘 못 움직이겠어. 누가 나 좀 데리고 와 그러면 얘가 부채 들고 들어가는 겁니다. 예. 또 비료 인산과 같이 불용화가 많이 돼서 땅이 딱딱 굳은 애들도 이 황은 모두싹에 들어있는 황은 엔티스라고 이름 지은 황은 마이너스 2가라는 마이너스 전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 플러스를 만나잖아요. 그럼 붙어. 얘는 들어갈 때 우리 작물 뿌리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갈 때 저 혼자 안 가고 뭐든지 붙어요. 이렇게. 네, 끌어당기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동을 시켜주는 거죠. 황은요. 애물단지라고 표현하죠. 보통. 얘가 또 독이 있어요. 지랄하고. 그 독 때문에 약해가 있으니까 이걸 가급적이면 위험한 걸 안 쓰고 그거 아니어도 좋은 거 많으니까 조금 비싼 딴 거 쓰겠다고 생각하셨잖아요. 근데 여기 착각을 한 겁니다. 독이 있다는 것은 독을 다스리겠다는 얘기거든. 독을 독으로 다스리겠다는 얘기잖아. 요놈을 잘 활용했더니 체내에 탄저라든지 이런 게 뭐 균이 주변에 붙어 있거나 체내에 바이러스 균이 침입해 있거나 할 때 얘들이 가서 걔를 막 이렇게 약화시키는 거죠. 죽이기도 하고. 지금 모두싹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흰가루, 잿빛곰팡이, 균핵병 같은 진균류. 아주 잘 듣잖아요. 어떤 농약보다 잘 듣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것은 개발한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검증을 해서 배추 뿌역병까지도 고치는 것으로 인정받아서 국가에 등록까지도 있잖아요. 인정해줬잖아요. 병해충이 침입하는데 힘들도록 들어오지 못하도록 건강하게 키우는 게 우선입니다. 건강하게 키워놓고 나서 그래도 안 되겠네. 약을 채워갔다. 그러면 그때 PLS에 적합한 등록된 농약을 안전한 범위 내에서만 치시는 겁니다. 약을 치고 나서는 회복을 위해서 영양제를 치시는데 그때 우리 회사에서 나오는 칼슘, 마그네슘, 붕소, 아연, 동까지 들어가 있는 칼마하고 모두싹을 섞어서 쳐주시라고 권장해 드립니다. 근데 그걸 비 오듯이 흠뻑 주는 거예요. 흠뻑. 농약처럼 빨리 가고 또 치는 게 아니라 비 오듯이 천천히 치고 잎 뒷면도 치고 위에도 치고 그러고 조르대를 쳐가지고 폭이 사이사이 멀칭한 사이로 들어갈 수 있게 충분히 준 다음에 천천히 하는 거죠. 빨리 10번 치는 것보다 이렇게 5번 치는 게 훨씬 이익이죠. 물을 먼저 주고 나서 땅이 젖고 얘들이 모공이 열리고 준비가 돼 있을 때 그때 칼슘 주는 거예요. 아셨죠? 지금은 칼슘은 뜨거울 때는 안 들어가요. 29도 이상 날 뜨거울 때는 절대 칼슘 이동 안 하죠. 예.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한낮 뜨거울 때는 영양제도 주는 거 아닙니다. 잎이 어릴 때는 녹색. 요거를 드린 거예요. 녹색이에요. 그죠? 예. 그리고 꽃이 폈고 고추같이 꽃이 폈고 그다음에 열매가 매달리고 에너지가 많이 필요할 때잖아요. 그럼 중간쯤부터는 빨간색 모두싹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예, 칼만은 그대로 두고 빨간색 모두싹 바꿔주는 이유는 빨간색 모두싹에는 인산, 가리, 칼슘 영양제가 또 많이 들어가 있어요. 모두싹하고 칼마를 섞어 쓰면 진짜 좋아? 라는 답이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유럽에 있는 세계 학회지의 과학 잡지에 논문이 나왔어요. 거기에 제 이름이 공동저자로 영어로 이로킴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 논문에 의하면 비밀이 밝혀졌어요. 모두싹과 칼말을 쓰면 왜 수량이 많이 나오는가? 지베릴린하고 옥신이 식물체 안에서 천연 식물체 안에서 천연 호르몬이 막 올라간다는 걸 발견했어요. 아, 그래서 수확량이 많이 나오고 알게 된 겁니다. 아, 그리고 혹시 과일 하신 분 있어요? 과일? 과일에 쓰실 때는 꽃이 폈을 때는 모두싹을 쓰면 안 돼요. 꽃에 묻으면, 황에 묻으면 얼룩져서 그 얼룩이 남을 수가 있으니까. 아셨죠? 그리고 꽃이 떨어지고 요각이 있죠. 솜털 맺었을 때. 그 솜털 끝날 때까지. 그러면 꽃 펴서 솜털 끝날 때까지 보통 10일 정도 걸리죠. 네, 많게 10일. 그때만 주지 마세요. 그때는 칼만만 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꽃 떨어지고 열매도 유각기가 끝났다. 열매가 매달렸다. 그러면 빨간색하고 칼만을 꾸준히 가는 겁니다. 지금 비료인지 아니면 살충제, 농약인지 구분을. 녹색은 정확히 말하면 유기농 농약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녹색은 유기농 농약입니다. 아주 잘 듣는 살균 살충제인데 특히 곰팡이성 병이나 진균에 잘 듣습니다. 양파 균핵병 이런 거요. 사과는 홍로 사과는 추석 전에 수확을 해야 되는데 빨간색을 계속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질소비료를 주거나 주잖아요. 그러면 얘는 생육을 멈추고 생리로 돌아서서 칼라도 입히고 그만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더 크라는 신호인 줄 알고 빨개지질 않아. 안 익어요. 계속 커 그냥 막. 예, 막 한계가 있죠. 뭐 사과가 요만해지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생육에서 생리로 전환을 못 한다는 얘기죠. 그때에는 농약사가 지도해 주는 대로 지금부터는 수확할 때가 다 돼가니까 양분 끊으세요. 알려줄 거예요. 요소비료나 아미노산 같은 거 주지 말라고. 그러면 빨간색에는 아미노산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키워 먹었으니 너는 할 일이 다 했다. 끊어버리세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녹색하고 칼매하고만 집어넣어요. 칼매는 아미노산 같은 거 안 들어있으니까. 그러면 당도가 올라가고 경도가 좋아지고 과즙도 많아지고, 예, 아주 좋아서 깔이 잘 나와요. 깔이. 예. 그러면 그거를 미리 끊어주는 거에 따라서는 깔이 아니 저 홍로 같은 게 추석 일주일 전 열흘 전에 수확할 정도로 잘 습기가 땡겨져요. 근데 빨간 걸 넣으면 습기가 안 땡겨집니다. 근데 감 같은 것도 딸 때가 되면 아 나는 늦게 따도 좋다. 과를 더 키우고 좀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계속 뿌리시고 안 그러면 그냥 끊으셔야 됩니다. 끊고 녹색으로 바꿔주세요. 유해 물질이 없어야 돼요. 어디가 땅 개수되게 매일매일 먹는 거니까 검사해서 유해 성분이 과연 이걸 썼을 때 정말로 나오는 건지. 예, 안 나와. 463종 농약도 하나도 검출도 안 되고 무조건 안전하니까 이건 금방 뿌리고 금방 씻어서 먹어도 되는 정도니까 걱정 안 해도 되고요. 옆에 한 칸이나 두 칸 중 한 두 줄이나 세 줄 남겨놓으셔요. 그리고 내가 한 거하고 아는 거 비교해보는 거예요.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모두싹에 포함된 NTS라는 유황이 다른 영양소를 붙잡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결합시켜주는 고마운 역할을 하는 촉매제에다가 맞나 안 맞나, 내가 그 사용 제품의 원리를 이해한 것이 맞나 틀리나 내가 직접 확인을 해야 내 밭자리를 이해하고 있고 내 거니까 내가만 아는 나만의 농업 방식이 생기는 것이지, 또 물어보러 가고 또 물어보고 가면 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이렇게 농사 졌다는 것을 공개해야 되는 거예요. 안전하게 농사 졌다는 걸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안전하게. 아, 이랬더니 소비자가 많이 찾는구나. 그래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어플을 개발했어요. 이제 앱이라고 하는데요. 모두싹 TV에 요즘 거 나오는 거 보면 나와요. 그 앱을 다운받는 겁니다. 이제 다운받으면 그게 뭐가 되냐면 거기다가 내가 농사진 거를 올려서 난 이렇게 농사졌슈 그러면서 서투른 거, 도시인들은 그걸 좋아해요. 예, 그렇게 하는 쉽게 하는 거를 알려드릴게요. 이제 다운 받으셔서 하시고 여기 가까운 농약사에 가서 우리 공식 대리점이 있어요. 거기 가서 물어보기도 하세요. 그럼 농약사가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잘하니까 도와줄 겁니다. 그럼 거기에 들어가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할 줄 모르지만 거기 들어가면 나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생깁니다. 커피 4,000원짜리를 먹어도 포인트를 주고 다음에 그 돈으로 쌓인 거 갖고 현금처럼 쓰는데 그 제품에 보면 QR코드 까맣게 인쇄되어 있죠. 이걸 갖다가 어플 까는 데에서 어플을 열어갖고 갖다 이렇게 갖다 대기만 하면 차각차각 찍잖아요. 그러면 예, 종료 눌러. 그러면 내가 사온 그 대리점으로 연락이 가요. 연락이 가서 거기서 내가 파는 거 맞습니다 하고 승인 누르면은 포인트가 팍팍팍 쌓여요. 아무 데나 댕기면 사면은 2% 드려요. 2%. 단골 맺기를 해요. 왜? 이 집 저 집 가면은 엄마들이 손해요.
처음 가는 농약사는 또 갖다 이것저것 많이 주니까. 근데 가던 집을 계속 가면 내가 전에 뭐를 썼는지 쭉 알으니까 얼굴만 보고도 처방을 많이 돈 안 들어가게 해주고 기술적으로 잘 알려준다니까. 내 농업기술 수준을 알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단골 맺기를 하면 누가 좋죠? 그 농약사도 쭉 계속 오게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5%를 줘.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5번 이상 가야 단골이라고 하자. 그리고 최소한 다 몇백만 원씩은 쓰는데, 몇십만 원씩은 쓰는데 1년 되면 50만 원어치 정도 합계 금액이 5번 이상 가고 50만 원어치만 되면 로얄 등급 단골 이상 된다고 하자. 그러면 10%.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은 돈대로 돌려드릴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생산된 농산물을 거기서도 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이키 농사도 하지만 저도 많이 올릴 거예요. 여기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와, 이 고소함과 부드러움이요. 이게 신동진 안에서 특별한 유황쌀이니까 한 번 더 합격. 갑자기 막 그냥 태풍이 일고 아니면 갑자기 진짜 뭐 눈이 막 쏟아질 때에 이럴 때에도 농사를 지는 이 벼를 계속 키워내려면 네. 이 외부 환경을 컨트롤하는 게 너무 중요하겠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또 어떻게 하면 영양을 조금 더 챙길 수 있을까? 농법도 어떻게 하면 우리 농민들이 보다 편안하게 재배를 할 수 있을까? 맞아요. 그 과정을 정말 고민을 많이 하신대요. 그래서 저희는 안쪽에 농법 자체에서 특허받은 기술이 한 번 더 들어간 농법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보다 똑똑한 쌀을 원하신다면 신동진 이 안에서 유황쌀을 만나보시는 거예요. 그냥 얘가 신통제주를 불어갖고 그걸 썼더니 밥이 완전히 맛이 달라졌다. 제주버렸다. 그럼 잘못된 말이에요. 여러분이 돈 주고 수고롭게 주신 양분을 끌고 들어가서 원래의 기능을 만들어낸 것이지 없던 맛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본래 맛은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합시다. 식물, 작물에게만 좋은 거냐? 그게 아니고요. 그런데 여기서 유황을 어떻게 다스려서 만드느냐에 따라서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법제한다, 제독한다는 말이 많이 있는데 저는 법제가 아니라 제독이라는 걸로 특허를 받았고 허가를 받아서 등록이 됐는데요. 이걸 먹이면 돼지 똥 냄새가 안 납니다. 아니 진짜 버터가 냄새 안 난다니까. 냄새가 안 나. 정말 냄새 안 나죠. 돼지 똥 냄새가 나는 이유 뭔지 아세요? 사료를 뱃속에서 충분히 먹어서 똥이 나올 때 양분이 없어야 돼. 몸 안에 다 먹고. 단백질이 안 남아야 되거든요. 그 단백질이 그 똥 속에 나오니까 세균들이 본능적으로 그 똥 속에 남아있는 단백질을 먹으려고 달라드는 거예요. 그때 막 세균들이 분해시키면은 그때 황화수소 가스가 나오는데 냄새의 주범이 그거예요. 예. 평상시 만나면 이웃간인데 냄새 날 때 보면 왼수간이죠. 어쩔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무슨 죄요? 쌀 다음가로 많이 먹는 우리 국민들한테 단백질을 공급해주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꼭 필요한 사람인데 나도 고기를 사 먹어야 되는데 불편하다니. 그 냄새를 없애게 하려면 체내에서 단백질을 다 이용되게 해주면 되겠죠. 안 나오게, 똥 속에 안 나오게. 그럼 단백질을 다 썼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만큼 근육량이 늘어날 거 아니오. 그럼 돼지가 171령, 181령 나가던 게 165일이나 160일 땡겨준다 그러면 사료값 줄어들지? 똥냄새 안 나니까 동네 사람하고 서로 윈주지고 싸울 일 없지. 그렇죠. 거기다가 화학이 들어가니까 유황물이처럼 몸에도 좋겠지만 이제는 잔병치레도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항생제를 사료회사가 조금 줄이게 되겠죠. 이제 확신이 가기 시작하면은 이 제가 만든 황을 사료에 섞여 먹이고 또 이걸 갖다가 DMS라고 하는 과학 인정하는 가장 안전정밀에 녹여서 세포에, 동물 세포의 핵에다가 시험해 봤더니 실제로 그 동물 세포 핵 안에서 핵의 활성도가 2.5배 내지 4.5배 이상 증가한다는 걸 국제학술지에 발표를 했어요. 심지어는 고혈당 주위 세포에다가 넣어봤더니 항염 효과가 4배 이상 증가했다. 그리고 지금 유통하는 고민도 이 앱을 잘 활성화시켜서 한번 좀 저기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들 잠깐 앉아 계세요. 우리 직원들이 와서 그 저기 유튜브 보는 거 다 깔아드릴 거예요. 예, 이제 그만 끝낼까요? 예, 고맙습니다. 예.